얼마 전 모르는 여성이 SNS를 통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미군 군복을 입은 미모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제게 건넨 말은 친구가 되고 싶다였죠.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미군에 입대했다는 그녀의 이름은 카스트로 킴. 대화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곧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할머니를 찾아보고 싶다. 너는 참 좋은 사람 같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든 금고 사진을 보내옵니다. 아프간에서 작전 중에 700만 달러가 든 금고를 발견했는데 일단 한국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만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30%를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더니 배송료와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먼저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가족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최근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로맨스 스캠은 이렇게 피해자 맞춤 전략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30대인 제게는 아픈 사연이 있는 미모의 미군 여성이 제격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속게 되는 로맨스 스캠의 전략, 오늘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 송우영 기자가 직접 경험한 로맨스 스캠 주제로 골라봤는데, 자, 송 기자, 이 킴 캐스트로 네. 이 여성한테 나 유부남이다, 나 품절됐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직전이었는데 물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아니. 재수 씨 보고 있는데 이거? 네.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취재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던 뭔 거기 때문에 취재 목적이야 또? 아이, 진짜. 속은 척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참 보고 있지 지금?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이따 끝나고 다시 하고. 네. 진짜 이게 보통 제 지인도 이 킴 캐스트로 똑같은 사람한테 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을 받고 그걸 딱 스샷을 올렸더라고요. 스크린샷을. 저도 인싸가 됐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송 기자한테 접근했던 그 킴 양,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모습이었는데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되게 20대에서 30대 초로 보였고 상당히 미모의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좀 말을 걸어옵니다.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 뭐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차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혼자 커야 돼서 이제 강하게 크고 싶어서 미군이 된 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프간에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아프간 현지 사진들도 보내주고요. 아프간 주소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거의 뭐 며칠간의 신분을 쌓다가 이제 저희가 설명해드린 그런 돈을 요구하는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운송료랑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보내달라. 결국 스캠이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도 킴 캐스트로의 선택을 받으셨다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름이 너무 귀에 익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난해 7월에 저한테 연락을 했던 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참 놀랬고, 저한테는 시리아에서 3년째 근무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워낙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냥 대화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프간 파병 작전 중 탈레반이 숨겨놓은 금괴를 발견했다며 그거 옮긴 돈 보내달라서 오빠가 송금해줬잖아. 파병 끝나면 금괴 찾아서 오빠랑 결혼하자며. 진짜 한국 오는 거 맞지? 응? 뭐라고? 이번엔 나이지리아 간다고? 자, 이게 패턴이 다 비슷해요, 송 변호사님. 이게 워낙에 유명한 이름이에요. 웬만한 사람 다 알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달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넘어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나도 연락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검색하면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카스트로 킴이 이제 허구의 인물이냐 그랬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다. 진짜요? 네. 실제로 미군에 존재하는 아시아계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 계정 말고 다른 건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는데, 물론 뭐 그것도 정말 본인인지 여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도용의 또 도용의 도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카스트로 킴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킴 캐스트로가 이제 김미영 팀장 약간 그런 성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그 남자의 그 글처럼 자꾸 그냥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도 뭔가 좀 절박하고 또 미모이고 저도 이제 그 지금 블러가 안 된 실제 그 사진을 봤는데 뭐 상당히 미모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막 그렇게 뭐 애절하게 얘기하면 혹할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네. 그 대목에서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혹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예. 저는 혹할 것 같아서. 네, 뭐 개인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기범들은 문제는 그 개인차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상대의 취향 같은 걸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젊은 남성들에게는 로맨스 스캠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스캠이 오거든요. 진짜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돈을 좀 보내주면 나중에 나눠 갖자 뭐 이런 거는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나서 수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실제 피해 사례가 있죠.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속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수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백 수천 명한테 보내서 그중에 일부가 이제 걸리면 대화를 저처럼 오늘따라 송 이어가면 기자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지금? 지금 제시 지금 의식하는 것 같은데 계속. 네. 저는 뭐 정직한 것만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수의 연락 온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이런 걸 이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 목적으로 이어갔지만 이어가면은 이제 이거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 답장을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얘기, 더 많은 사진들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누가 이런 거에 속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송 기자가 소개한 그런 실제 피해자들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죠. 너한테 내가 뭐 억대 집을 사줄 수 있고 너랑 결혼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빨리 너를 만나고 싶으니까 이 작업이 한 2주 정도를 계속 들어와요. 호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가 난 지금 너무 무서워서 아프가니스탄에 나오고 싶으니까 제발 300만 원만 넣어줘라.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연도 또 그래요? 라고 이제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니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피해자가 여성이네요. 네. 피해자가 여성이고 이제 로맨스 스캠 일당이 남성이었던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직접 했었는데 굉장히 잘생긴 백인 남성이었고요. 유엔 소속 의사였습니다. 본인이 밝힌 프로필이. 제가 보낸 사진들도 봤는데 정말 잘생긴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영화배우 같은 백인 의사였고요. 또 유엔 가운을 입고 의사 가운을 입고 사진도 보내줬었습니다. 2주 정도 저런 모습이 이제 2주 정도나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아프간에서 지금 뭐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타 의사를 구해야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전역할 수가 있으니까 300만 원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중간에 의심을 갖긴 했는데 의심을 접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영상 통화도 걸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도용한 걸까봐 영상 통화를 걸어봤는데 진짜 그 의사가 그 가운을 입고 받은 겁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백인 일당이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직접 걸고 직접 사기를 쳤던 겁니다. 물론 이제 유엔 소속은 아니었겠죠. 직접 사기를 친 거고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며칠 후에 이 여성분한테 연락을 또 제가 받았었는데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인터뷰 다 했지만 속은 거 알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스캠이 아니라 진짜 아프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엔 의사였으면 어떡하냐.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빼앗아 놓은 겁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교수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통화를 했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갔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거부를 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야금야금 이제 속기 시작하면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조화 상태가 되면 결국 내가 속은 걸로 결론 나고 가슴이 아프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더 속아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지금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칭하는 게 유엔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유엔 관련 단체에 어떻게 이럴 때 대응하는 게 좋겠냐고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유엔 직원이 비자금 또는 휴가, 본인의 퇴직금 어떤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송금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요구나 제안도 다 사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0건까지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딱히 방법이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스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잡아야 돈 국내에서 송금책 정도밖에 못 잡거든요. 조금 전에 동부가사무소 직원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전화를 차라리 해달라. 그 소속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확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엑스파일 이렇게 정리하고요.